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는 가장 강력하고 때로는 파괴적인 감정 중 하나인 분노에 대해 철학적인 깊이와 따뜻한 공감을 담아 이야기 나누어 보려 합니다. 특히 화가 치밀어 올라와도 준비된 반응이 없으면 절대 화내지 말하는 지혜로운 명제에 담긴 깊은 의미를 함께 탐색하며 우리 삶 속에서 분노를 어떻게 이해하고 현명하게 다스릴 수 있을지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이 위로받고 또 단단해지는 소중한 경험을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셀 수 없이 많은 순간에 분노라는 감정을 경험합니다. 누군가의 불합리한 행동에, 예상치 못한 좌절감에, 혹은 세상의 부당함에 우리는 끓어오르는 감정을 주체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분노는 단순히 불쾌한 감정을 넘어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분노를 무조건적으로 억누르거나 폭발시키는 것만이 능사는 아님을 우리는 직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이 복잡하고 강력한 감정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세네카는 분노를 일시적인 광기로 정의하며 이성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분노가 우리에게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상처를 준다고 보았죠. 스토아 철학자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불필요한 욕망을 버려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분노 역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관리되어야 할 감정인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분노 앞에서 서 계신가요? 그리고 그 분노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막막한 마음이 드시지는 않으신가요?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함께 그 길을 찾아 나설 것입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마치 망망대해에 표류하며 나침반 없이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목적지도 방향도 없이 거친 파도에 몸을 맡기는 것과 다를 바 없죠. 이러한 분노는 주변을 황폐하게 만들 뿐 아니라 결국 당신 자신에게도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우리는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잠시 멈추어 서서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준비된 반응이 없으면 절대 화내지 말라는 말은 단순히 분노를 참으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이는 분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대한 가장 현명하고 생산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라는 깊은 지혜가 담긴 조언입니다. 이는 당신의 마음을 보호하고 당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능동적인 자세이며 더 나아가 당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현명한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준비된 반응을 가져야 할까요? 철학적인 접근과 심리학적인 통찰을 바탕으로 몇 가지 지혜로운 방법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는 것을 넘어 분노의 에너지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하고 궁극적으로는 당신의 삶에 평온과 성장을 가져다 줄 중요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준비는 바로 분노의 본질을 이해하려는 성찰입니다. 분노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단순히 불쾌한 감정일까요? 아니면 그 안에 더 깊은 의미를 품고 있을까요? 철학자들은 분노를 다양한 관점에서 조명했습니다. 세네카는 분노가 부당하게 해를 당하고 있다는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습니다. 즉, 우리의 인지적인 오류에서 분노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느끼는 분노의 상당 부분이 사실은 외부 상황에 대한 우리의 주관적인 해석과 평가에서 기인하며 이러한 해석이 우리의 감정을 촉발시킨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적절한 대상, 이유, 시간, 방법 정도로 분노하는 것은 덕의 표현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분노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식으로 표출될 때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의롭지 못한 상황에 대한 분노는 때로 사회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동기가 되기도 하니까요. 예를 들어 부당한 차별이나 불평등에 대한 분노는 사회 개혁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분노는 무엇 때문인가요? 그것이 당신의 자아가 위협받는다고 느끼는 경고 신호인가요? 아니면 당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훼손되었다고 느끼기 때문인가요? 잠시 멈추어 서서 당신의 분노가 어떤 종류의 분노인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 깊이 탐색해 보세요. 이 과정은 마치 복잡한 지도를 펼쳐놓고 현재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분노의 본질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비로소 당신은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한 발짝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당신의 마음 속에 폭풍이 몰아칠 때 그 폭풍의 이름을 부르고 그 경로를 이해하려는 시도와 같습니다. 당신의 분노를 이해하는 것이 곧 분노를 다스리는 첫걸음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용기가 필요하며 이 용기가 당신을 감정의 노예가 아닌 주체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두 번째 준비는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는 지혜입니다. 스토아 철학의 핵심적인 가르침 중 하나는 바로 이 통제 가능한 것과 통제 불가능한 것을 구분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일들에 대해 분노하고 좌절하곤 합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 행동, 과거의 사건, 심지어는 날씨나 교통체증과 같은 외부적인 요인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 분노하는 것은 마치 바람을 주먹으로 치는 것처럼 무의미하며 오직 당신의 에너지를 소모하고 마음을 지치게 할 뿐입니다. 통제 불가능한 것에 대한 집착은 끊임없는 실망과 고통을 안겨줄 뿐입니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은 우리의 의견, 우리의 충동, 우리의 욕망, 우리의 혐오, 요컨대 우리의 행위이다.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은 것은 우리의 신체, 우리의 재산, 우리의 명성, 우리의 지위, 요컨대 우리의 행위가 아닌 것이다라고 말하며 이 구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바로 우리의 생각, 판단, 그리고 반응입니다. 분노의 상황에서 당신은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요?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가요? 그리고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요? 이 모든 것은 온전히 당신의 선택입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당신은 그 상황을 바꿀 수 없더라도 그 상황에 대한 당신의 해석과 반응은 바꿀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지혜는 당신에게 엄청난 자유와 평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외부의 환경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스스로 다스릴 줄 아는 강력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당신의 것이며 그 누구도 당신의 동의 없이는 당신의 평화를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당신의 내면의 반응입니다. 이 선택의 자유가 바로 당신의 진정한 힘입니다. 세 번째 준비는 성급한 판단을 유보하고
사건을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분노는 종종 충분한 정보 없이 혹은 오해에서 비롯된 성급한 판단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이 당신을 화나게 했을 때 당신은 즉각적으로 그 의도를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비난하려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어 서서 정말 그럴까? 하고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상황은 어땠을까? 혹시 내가 모르는 다른 배경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나의 해석이 오해일 가능성은 없을까? 이러한 질문들을 던지며 사건을 다각도로 이해하려는 노력은 당신의 분노를 진정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가지고 판단하기보다 그 이면에 숨겨진 맥락과 의도를 탐색하는 것입니다. 분노는 뜨거운 불꽃과 같아서 모든 것을 태워버릴 수 있지만 이해는 그 불꽃을 식히는 시원한 물과 같습니다. 존 듀이의 반성적 문제 해결 5단계처럼 분노 유발 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보다는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 단계는 문제의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고 여러 대안을 탐색하며 최선의 해결책을 선택하는 합리적인 과정을 포함합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타인에 대한 관용의 마음을 열어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그들의 행동이 당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관용은 당신 자신의 마음을 넓히고 당신의 내면에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마세요. 충분히 생각하고 충분히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당신의 분노는 지혜로운 판단으로 변모할 수 있습니다. 맹목적인 분노는 파괴적이지만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분노는 건설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준비는 자신을 존중하고 자존감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분노는 때때로 우리가 스스로를 존중하지 못하고 자존감이 낮아질 때 더욱 쉽게 터져나올 수 있습니다.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마땅하다고 느끼거나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상황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힘이 없다고 느낄 때 우리는 더욱 격렬하게 분노하거나 혹은 그 분노를 속으로 사기며 병들어가게 됩니다. 특히 타인의 비난이나 공격에 쉽게 상처받고 자존감이 흔들린다면 분노는 더욱 예측 불가능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노를 건강하게 다스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당신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당신의 자존감을 단단하게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은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당신의 감정은 존중받아야 하며 당신의 권리는 보호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존중하고 사랑할 때 당신은 불합리한 상황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고 필요한 경우 단호하게 경계를 설정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고 당신이 좋아하는 활동에 몰두하며 당신의 재능을 개발하세요. 책을 읽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등 자기 개발에 힘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당신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교류하며 당신의 가치를 확인하세요. 진심으로 당신을 아끼고 지지해주는 관계 속에서 당신의 자존감은 더욱 견고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고 자존감을 회복하는 과정은 당신을 분노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보호해줄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이 단단해질 때 외부의 어떠한 자극도 당신을 쉽게 흔들 수 없게 됩니다. 당신 스스로가 자신의 가장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준비는
건강한 마음 챙김과 환경 조성입니다. 분노는 우리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분노가 지속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되어 심장, 건강에 해롭고 혈압을 상승시키며 면역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불안감과 우울감을 증폭시키고 수면 장애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의식적으로 당신의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명상, 심호흡, 요가와 같은 마음 챙김 활동은 당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평정심을 찾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복식 호흡은 즉각적으로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키고 분노 반응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악기를 연주하거나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은 이완시키는 활동에 참여하여 당신의 에너지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리는 것도 좋습니다. 자연 속을 산책하거나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잠시 생각을 멈추는 것도 마음의 평화를 되찾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당신이 머무는 환경을 당신의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도록 조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극적이지 않고 기분 좋은 색감의 공간, 평온한 음악, 향기로운 아로마 등 당신의 오감을 만족시키고 안정감을 주는 요소들을 주변에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어수선하고 복잡한 환경보다는 정돈되고 깨끗한 공간이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환경은 우리의 마음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의 주변 환경을 당신의 내면과 조화를 이루도록 가꾸는 것은 당신의 분노를 다스리는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몸에 건강한 마음이 깃들듯이 평온한 환경은 평온한 마음을 돕습니다. 당신의 삶의 모든 요소를 당신의 평화를 위해 사용하세요. 당신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것은 분노를 관리하는데 필수적인 선행 조건입니다. 6번째 준비는 적절한 표현과 건설적인 대처 방법 모색입니다. 준비된 반응이 없으면 절대 화내지 말라는 말이 분노를 억압하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분노를 무조건 억누르기만 하면 속병이 생기거나 다른 형태로 왜곡되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성적인 두통, 소화불량, 혹은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억압된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지배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분노를 건강하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듯이 적절한 대상, 이유, 시간, 방법, 정도로 분노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당신은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잠시 시간을 두어 당신의 감정을 정리하고 무엇이 당신을 화나게 했는지 명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상대방에게 당신의 감정을 나 중심으로 전달하는 연습을 하세요. 당신 때문에 내가 화가 난다 대신 나는 당신의 행동 때문에 이러이러한 감정을 느낀다와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대방을 비난하기보다는 당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전달함으로써 오해를 줄이고 건설적인 대화를 시작할 수 있게 돕습니다. 비폭력 대화 NVC와 같은 의사소통 기법을 배우는 것도 매우 유용합니다. 때로는 서면으로 당신의 감정을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편지를 쓰면서 당신의 생각과 감정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분노 조절 기술을 배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심리 상담이나 분노 조절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가의 체계적인 지원을 받는 것은
더욱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분노를 침묵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언어로 당신의 목소리를 내는 연습을 하세요. 이것은 당신이 건강한 관계를 맺고 당신의 권리를 지키는 중요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감정을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분노를 변혁의 에너지로 승화시키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분노는 단순히 부정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때로는 부당함에 대한 경고 신호이자 변화를 위한 강력한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분노가 개인적인 불만을 넘어 사회의 불공정함이나 부당한 구조에 대한 것이라면 그 분노를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 공간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분노는 때로는 무의미한 논쟁으로 이어지지만 때로는 중요한 사회 문제에 대한 공론의 장을 열고 변화를 촉구하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환경 문제, 인권 침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등 우리가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분노는 때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당신의 분노를 당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당신의 세계관을 넓히는 기회로 삼으세요. 분노를 통해 당신이 진정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와 신념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세요. 당신이 원하는 세상과 현실의 차이를 분석하고 그 차이를 줄이기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고민해 보세요. 혼자서는 힘들다면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연대하여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당신의 분노를 개인적인 복수심이나 파괴적인 감정으로 소비하는 대신 그것을 당신의 성장과 사회의 발전을 위한 연료로 사용하세요. 당신의 분노는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지키기 위한 강한 의지의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노는 당신을 더욱 단단하고 지혜롭게 만들며 당신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것입니다. 당신은 분노의 노예가 아니라 분노를 다스려 삶을 변화시키는 주체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끓어오르는 뜨거운 에너지를 생산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때 당신은 진정으로 강력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분노를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힘으로 전환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분노라는 감정 앞에서 준비되지 않은 반응은 삼가라는 철학적인 조언의 깊은 의미를 함께 탐색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당신의 마음을 보호하고 당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평온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의 감정은 당신의 일부이며 그 어떤 감정도 무조건적으로 나쁘거나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감정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다스리며 어떻게 삶의 지혜로 승화시키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소중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그 어떤 것보다 귀합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이며 그 누구도 당신의 평화를 빼앗아갈 권리가 없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마다 잠시 멈추어 서서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떠올려 보세요. 당신의 분노를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며 성급한 판단을 유보하고 자신을 존중하고 마음 챙김을 통해 평온을 유지하고 건설적으로 표현하며 궁극적으로는 변혁의 에너지로 승화시키는 이 모든 과정은 당신을 더욱 단단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당신은 단순한 감정의 반응자가 아닌 자신의 삶을 주도하는 진정한 철학자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큰 깨달음을 주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분노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을 가지고 당신의 삶을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가세요. 당신은 충분히 강하고 지혜로운 존재이며 당신의 삶은 당신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색한 이 지혜로운 방법들을 당신의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해 더욱 평온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당신의 분노를 당신의 성장을 위한 소중한 기회로 삼아 보세요. 당신의 용기 있는 시도를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